의사는 제가 치매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가장 아팠던 순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았던 순간은 바로 그 운명적인 오후였습니다. 차가운 진찰실에 앉아 의사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구름은 마치 비가 올 것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검사 결과는 테이블 위에 꽂혀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떠올라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돌멩이가 내 가슴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부인, 검사 결과 치매 초기입니다. 뇌가 퇴화되기 시작했고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이 손상되었습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으셨지만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소통도 거의 없으시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방은 점점 더 넓어지고 차가워지고 텅 빈 듯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울려 퍼졌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바람이 내 가슴을 스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노란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차갑고 축축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잎사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기억도 저 잎사귀처럼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이 지붕을, 그의 미소를, 한때 품고 소중히 간직했던 아이들의 얼굴을 잊게 될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다. 울까봐, 약해질까봐 두려웠다. 그 순간 울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서서 검사 결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쓸어내렸다. 검사지는 너무 얇아서 마치 심장을 누르는 돌멩이처럼 무거웠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열고 벽에 마른 소리를 내며 부딪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람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초기 치매, 퇴행, 손상, 돌무더기가 널린 울퉁불퉁한 흙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한 겹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차가운 오후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자 뺨이 얼얼했다.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막연한 두려움만 가득했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과 손주들의 익숙한 부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썩은 대나무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오랫동안 그 집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오랫동안 내 삶의 터전이자 노년의 안식처로 여겨왔던 그 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왜 이토록 텅 비어있고 낯설었을까? 손을 뻗어 대문을 살짝 어루만지자 차가운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떨렸다.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준호, 내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서두르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세요?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길래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 집에서는 다른 걱정할 일이 없으세요? 아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었고 엄마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질문을 듣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민정, 그의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고 거칠게 울려 퍼졌다. 엄마,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아프세요. 우리 생각도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익숙한 문턱을 들어섰다.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집은 조용했고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가웠고 미역국은 기름지고 밥은 말라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셔츠 자락을 꽉 쥐었다. 가슴이 아팠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깨진 기와를 뚫고 현관에 톡톡 떨어졌다. 마치 앞으로 닥칠 외로운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나는 좁은 방 안에서 고요히 앉아 나이든 내 심장의 약한 고동과 어우러진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자꾸 방황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외로움의 시작이었다. 살아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움이었다. 그날 밤 빗방울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얼룩덜룩한 타일 위로 이슬비가 떨어지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틈새를 파고들어 차가운 바닥에 탁탁 떨어졌다.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은 차갑고 축축한 공기를 실어날고 바랜 커튼을 휘날렸다. 작은 방에서 나는 몸을 웅크리고 길고 잠 못 이룬 밤에 애절한 음악으로 뒤섞이는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살짝 몸을 돌려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았다.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밤 두려움과 원망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무 벽이 삐걱거리는 소리, 늙은 가슴에서 흐느끼는 고동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밖에서 준호와 민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내가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엄마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어떻게 집에 두고 갈 수 있어? 엄마도 돌보고 아기도 돌보고 그러면 일도 있고 그냥 엄마를 여기 두고 같이 고통받을 수 있을까? 민정의 대답은 이번에는 망설임이 아니라 단호했다. 말했잖아.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엄마를 잘 돌봐주실 거야. 난 준호야 너무 피곤해. 나는 거기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 달아해진 베개를 적셨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자식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으로 수없이 짓눌렸던 내 가슴을 차가운 칼날처럼 가르는 듯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은 마치 끝없는 외로움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쳤고 벽에 비친 내 그림자는 가늘고 비뚤어져 길을 잃은 듯 선명하게 비쳤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차가웠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가슴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빗소리와 바람소리, 차가운 어둠 속에서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힘겨웠던 시절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동시에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 나는 눈을 살며시 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더 이상 모호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다. 운명이 결정하기를 기다리며 여기 누워 있을 수는 없어. 아이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다시 천둥 소리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눈앞의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니 첫 폭풍 후 땅에 뿌리를 내린 작은 나무처럼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조용히 누워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노년의 차가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삶의 차가움을 떠올리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이나 허약한 몸 때문만이 아니라 한때 내 집이었던 집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눈물이 마르고 바깥에서 빗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애썼던 시간들, 수많은 병을 이겨냈던 시간들,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며 이를 악물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넘어지게 된 걸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빗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방 안으로 불어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느낌,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주름진 손으로 셔츠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끼 낀 기와 지붕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눈을 떴다. 긴 밤은 온몸에 수천 개의 피로의 흔적을 남긴 듯했다. 다리는 마비되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 이상 두려움도 절망도 없었다. 하지만 고요한 의지가 느껴졌다.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낡은 면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바람이 얼굴을 스치듯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는 여전히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희미한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수많은 긴 밤을 보낸 후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느꼈다. 나는 현관 기둥을 붙잡고 마당을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밖에 걷지 못했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바늘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늙어버린 다리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른 손을 셔츠에 꽉 쥐고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조금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 뒤편 작은 길을 따라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잡초는 발목보다 더 높이 자랐고 오래된 채소밭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으려고 몸을 굽혔는데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잡초 줄기와 가지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붓고 가시에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작은 대야에 물을 담아 얼굴을 씻고 양말을 빨고 수건을 빨았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뒷마당에서 콩나물 시렁을 묶으려고 몸을 굽히고 있는데 민정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할게. 그냥 쉬라고. 손 움직이지 마. 그러면 더 아플 거야.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얘야,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오후 대나무 숲 뒤로 해가 막 지고 있을 때 나는 베란다에 앉아 작은 결과물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정원이 다시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고 어린 채소밭은 비가 내린 후 쑥쑥 자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린 잎들을 만지며 늙은 손끝으로 신선한 수액을 느꼈다. 밤이 되면 찬장을 열고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책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봐야 했다. 어느 날 밤 몇 줄밖에 읽지 못하고 식탁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다시 책을 집어들고 마치 기억 하나하나가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매일 아침 나는 집안의 모든 물건의 이름을 외우는 연습을 한다. 주전자, 액자, 수건, 현관 기둥까지. 텅 빈 집에 혼자 있어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다. 언젠가 그 물건들을 보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조금씩 버틸 힘을 준다. 어느 날 나는 지쳐서 마당에 쓰러졌다. 무릎이 긁히고 피가 흘러나왔다. 준호가 달려나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전화 안 했어?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엄마는 혼자 서고 싶어 한단다. 얘야,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남은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준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동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날이 갈수록 내 발걸음은 더욱 안정되고 손의 떨림도 줄어들고 기억의 혼란도 줄어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 내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나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말없는 행동 하나하나를 고수했다. 콩나물을 묻고 잡초를 뽑고 마당을 쓸 때 발걸음은 덜 떨렸고 손은 덜 떨렸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힘이 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직전일 때 갑자기 온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해졌다고 생각했던 다리가 다시 떨렸고 강했던 손이 청소기를 놓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긴 경사를 오른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어느 날 아침 마당으로 나섰는데 차가운 바람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현관 기둥을 붙잡고 계단에 앉아 눈앞의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치 희미한 속삭임처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멈춰야 할까? 어쩌면 내 힘은 이 정도일지도 몰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마당에 나뭇잎들이 이따금씩 떨어지고 소용돌이치며 마당 구석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대나무 울타리 어딘가에서 새벽 참새 울음소리가 맑고 순수하게 마치 나를 재촉하는 듯 나를 다시 불러들이는 듯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구름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첫 햇살이 마당에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한 번 일어섰는데 왜 여기 앉아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다. 베란다 가장자리를 꽉 움켜쥔 채 힘겹게 일어서려 했었다. 다리는 떨리면서도 씩씩했다. 느리지만 고통스럽게 계속 걸었지만 심장은 더 이상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구름은 마치 지붕을 내 심장을 누르는 듯 무거웠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낡고 바랜 커튼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살짝 스친 듯 펄럭였다. 낡은 면 코트를 걸치고 평소처럼 베란다로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더 차갑고 거세졌다.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다리가 무거워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발은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아팠다. 마당을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려고 애썼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은 가쁘게 가빠졌다. 눈앞에는 지붕, 울타리, 정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치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현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쭈글쭈글하고 떨리는 손이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니 숨이 막혔다. 순간 내 힘만큼이나 약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면 내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왜 더 했어야 하나?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집 뒤편의 바나나 잎은 누군가의 탄식처럼 바스락거렸다. 빗방울은 간헐적으로 떨어졌고 한 방울 한 방울이 마당에 차갑게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바람과 비에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듯 피로에 몸을 맡기듯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대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어디선가 참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원 끝자락에 오래된 대나무 덤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맑고 익숙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들었던 수많은 아침,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떼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눈을 뜨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어 마당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그 빛은 내 손과 늙은 얼굴, 젖은 눈을 비추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듯 차가운 공기와 비온 뒤 축축한 흙내음,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아침에 남은 생명력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더 이상 나약한 속삭임이 아니라 마음속 확언처럼. 아니, 멈출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넘어지겠어?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어. 나는 일어서려고 애썼다. 내 손은 현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다리는 아팠지만 나는 여전히 차가운 땅에 발을 디뎠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랑비가 내리는 마당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비가 피로를 씻어내고 바람이 고통을 덜어주도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오후, 맑든 비가 오든 저는 여전히 마당에 나가 걷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피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조금씩 더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침이 제가 진정으로 일어섰고 진정으로 저 자신을 구하기 시작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친 몸과 차가운 비, 매서운 바람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은 작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지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끈기 있게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나는 여전히 낡은 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마당으로 나가는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을 찾아 더듬거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두 발로 걸어가자. 겨울 초봄에는 비가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무시했다. 바람과 비를 나의 벗으로 삼았다. 마당을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 집 뒤뜰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갔다. 발이 아팠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앉아서 무릎까지 자란 잡초를 뽑고 폭풍 우에 떨어진 콩나물을 다듬었다. 어느 날 추위에 손이 퉁퉁 부어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났다. 하지만 나는 그저 살살 닦고 다시 일을 이어갔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땀방울 하나하나 긁히는 하나하나가 내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저는 간단한 식사를 직접 해먹고 설거지를 하고 수건도 직접 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담긴 대야를 잡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고 음식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잡을 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들고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옅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오후 대나무 숲 뒤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나는 베란다에 앉아 방금 쓸어낸 마당을, 방금 묶은 콩나물 시렁을, 날마다 푸르게 물들어가는 채소밭을 바라본다. 어린 잎들을 살며시 만져보며 늙은 손끝으로 스며드는 신선한 수액을 느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나를 구해준 것은 약도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나를 병의 심연에서 끌어낸 것은 바로 그 느린 발걸음, 그 조용한 행동들이었다. 더 이상 나는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돕거나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충만한 하루를 살았고 나 자신을 구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내 아이가 돌아올 날을 기대하기 시작한다.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누군가 품에 안겨야 하는 늙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활력을 되찾은 어머니로 변하는 모습을 보기를. 날마다 나는 여전히 작은 발걸음으로 작은 일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담는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바람에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는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던 다리는 이제 마당을 한 바퀴 쭉 걷다가 골목길 끝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간다. 가장 절박했던 시절,
잡초가 무성하고 황량했던 뒷마당은 이제 달라졌다. 내가 심었던 채소밭은 다시 푸르게 변했고 대나무 덩굴로 묶었던 콩나물 덩굴은 빽빽하게 자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흙을 쌓아 두었던 마당 한 구석에는 알록달록한 작은 꽃송이들이 점점이 피어났다. 그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를 통해 내 안에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그 단도감을 느낀다. 아침 베란다 나뭇잎의 이슬이 아직 남아있을 때 나는 간단한 식사를 차려낸다. 담백한 야채국 한 그릇, 담백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소금에 살짝 절인 생선 조림 한 그릇. 화려하진 않지만 내 땀과 의지가 가득 담긴 최고의 식사였다. 오후에는 마당을 쓸고 떨어진 낙엽을 주워 모으고 베란다에 앉아 지붕 위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살랑이는 바람에 새 흙내음, 어린 잎새 내음이 실려왔다. 걱정과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향의 익숙한 내음이었다. 어느 날 골목길 끝에 다다라 마을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한 노인이 칭찬했다. 요즘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정원을 거닐고 가꾸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감탄하더군요.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행복했지만 자만하지는 않았다. 오늘 내가 가진 힘은 모두 잠 못 이룬 긴 밤, 이른 아침 한 걸음씩 연습하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덕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며 두려워했던 그날이 왔다. 그날 콩나무 격자의 장대를 더 얹으려고 허리를 굽히던 중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엔진이 멈추고 마당은 대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고개를 들었다. 준호와 민정이었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눈은 조금 놀랐다. 무엇을 본 걸까? 백발의 나이든 어머니가 서 있었지만 더 곧게 서서 더 힘차게 걷고 있었다. 깔끔한 마당, 푸른 정원. 예전처럼 황량하지 않고 마치 새 생명을 불어넣은 듯한 집이었다. 나는 두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그들 앞에 놓았다. 한때 물 한 잔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떨렸던 손이 이제는 고요하고 안정되었다. 준호는 머뭇거리며 차 잔을 받아들었다. 엄마, 다시 괜찮아? 엄마, 너무 달라졌어? 나는 부드럽지만 깊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엄마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셔. 얘야, 나도 늙었어. 하지만 나 혼자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지킬 수 있겠니? 집안이 고요해졌다. 베란다 밖은 바람 소리와 대나무 숲속 참새 울음소리뿐이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손은 살짝 떨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며칠간의 노동으로 거칠고 딱딱해진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부주의했어. 엄마가 혼자 견뎌낼 줄 몰랐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당을 바라보았다. 한낮의 햇살이 텃밭에 황금빛으로 물들고 살랑이는 바람에 새 흙냄새가 실려왔다. 내 탓은 아니야. 누구나 각자의 고민과 짐이 있어. 그저 마음이 편하도록 후회하기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난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양심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원의 새들이 더 크게 지저귀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내 은발을 어루만졌다.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평화로웠다. 내가 진정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지 병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꾸중이나 설교가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 스스로를 구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되살리는 것을 통해서였다. 그날 오후 베란다에 앉아 두 아이가 후회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감정에 떨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조용히 버티려 애쓰던 외로운 나날들이 마침내 아이들의 가슴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꾸중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스스로 일어서서 모든 작은 일들을 다시 해내고 병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나를 이해하게 했다. 아이들이 사과하길 바라지도 보상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날부터 그들이 더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나는 여전히 조용히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정원을 가꾸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기억력 훈련을 하고 동네를 산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모든 행동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넘어질 때마다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부터 나는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무미건조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해 말입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텅 빈 집에 조용히 누워 썩은 나무 벽을 스치는 바람소리, 울퉁불퉁한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늙음, 병듦, 외로움, 인생에서 이보다 더 쓰라린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길고 잠 못 이루는 밤들,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정원 한가운데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 어떤 가르침보다 더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삶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늙음은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고 손과 다리를 떨게 만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늙음을 두려워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 잡초를 뽑은 가지 한 그루, 집밥 한 끼,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양시키는 조용한 힘입니다. 또한 바쁜 삶에 쫓기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시간이 있을 때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의 머리가 하얗게 새고 손이 약해진 어느 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부모님은 조용히 고군분투하며 감히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오셨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이른 아침 현관에서 새들이 서로 지저귀는 소리, 시원한 바람이 흰 머리카락을 스치는 오후, 노령의 손길이 가꾸어 놓은 푸른 정원. 병은 기억을 앗아가고 힘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런 소소한 것들을 즐길 권리는 앗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당으로 나가 비온 뒤 새로 돋아난 땅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콩밭 격자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겪었고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제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용기가 있는 삶. 내 자식과 손주들이 무정하더라도 그들을 탓하지 않을 만큼 관대한 마음가짐으로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삶. 자,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밤비가 내린 후 현관 밖 하늘이 점점 맑아지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콩나무 격자에 맺힌 마지막 이슬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현관에 앉아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아픈 분들, 노년을 두려워하는 분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걱정과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다리면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직접 기른 채소밭을 만들고 직접 요리한 소박 한 끼,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에서 끌어내는 조용한 힘입니다. 질병과 늙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탓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맞서느냐입니다. 체념하느냐 아니면 회복력을 발휘하느냐. 주변의 모든 소소한 것들을 즐겨봅시다. 시원한 아침바람, 현관에서 새소리를 듣는 오후, 직접 키운 작은 꽃 한 송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 자녀와 손주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가 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정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이세요. 내일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살아가자. 아직 건강하고 젊고 바쁜 일상에 지친 분들께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와 손주가 사치스러운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더욱이 동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지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가정에서 존경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은 경청입니다. 부모님이 병상에서 조용히 일어서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야 당신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시절에 그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마세요. 인생은 길지 않으니 사랑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언젠가 낡은 현관에 희미한 햇살만 비치고 어머니, 아버지의 부름이 기억 속에만 울려 퍼질 때, 그때는 이미 보상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